2차 전지 슈퍼 랠리 그리고 그 이후에 방향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사실 2차 전지 랠리였다기보다는 이제 배터리 아저씨발 에코프로 형제 및 몇몇 종목들의 폭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편하게 그냥 에코프로라고 총 지칭을 하겠습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이제 급량을 퇴사한 현 상황에서도 에코프로에 대한 공방은 여전히 뜨겁고 거의 댓글 배틀이 유튜브에서 진행 중에 있죠. 심플하게 이제 과열이다랑 저평가다 이 두 갈래로 양분되는 그림이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주류 언론, 주류 증권사들은 모두 과열이라는 입장이고 배터리 아저씨 진영에 비유를 하자면 이제 게릴라군처럼 에코프로에 대한 지지층을 다지는 모양새인데 배터리 아저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 주식시장이 썩을 대로 썩어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이렇게 올랐는데도 여전히 싸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으로부터 10배 그 이상은 충분히 간다라는 입장이시고 지지자들도 그분의 로직을 실제로 그대로 믿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을 첨언을 하자면 정말 에코프로가 계속 상승을 10배 이상까지 가려면은 이제 실적이 관건이고 매분기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가능하다. 그러나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실적이 컨센 아래로 내려오면은 조정을 받는 거고 컨센 위로 올라가면 랠리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 다른 종목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한 가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에코프로 등의 공방 속에서 제가 업로드한 쇼츠 영상에도 뭐 에코프로 관련 내용들이 많았는데 욕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악담이나 공격성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욕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댓글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 지웠고 뭐 여러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딱 한 분이 계셔가지고 하나 지웠습니다. 제 채널을 뭐 테이버 형님이나 이제 고난이 형님들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댓글에 욕이 들어가 있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분 나쁜 댓글이 있어도 일부러 안 지우거든요. 근데 욕을 하시면은 지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가 과열이든 아니든 이제 배터리 아저씨든 런던 고난이든 테이버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전기차 테마가 한국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그 부분이죠. 실제로 이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전기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코스피도 시총 상위 중에 5개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심지어 발표를 했죠. 차량용 반도체 설계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5월 10일에는 제드래곤이 일론 머스크랑 만나서 찍은 사진도 널리 퍼져 있고요. 차세대 먹거리가 전기차라는 건 명백하죠. 반도체조차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더 수요가 많아질 예정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2차 전지 매수 타이밍을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전기차 테마의 대장은 에코프로 형제들로 그냥 지금 픽스가 되는 분위기인가? 꼭 에코프로여야만 되는가? 뭐 노이즈도 이렇게 많고 변동성도 다른 2차 전지주 대비해서 과할 정도로 심하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시다가 징역형을 받으신 이동채 회장님이 이 그룹의 리더시죠. 뭐 대주주이시자 뭐 전 회장이라고는 하지만 현 결정권자신데 문제는 이제 기업가로서의 윤리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윗물이 이렇게 탁한데 아랫물이 과연 맑아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산재해 있는 에코프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 중복 상장 문제라든지 상속 관련 문제라든지 뭐 쪼개기 상장을 계속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카카오랑 에코프로를 비교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더 이야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인 ESG에서 거버먼스는 그냥 꽝인 에코프로를 단지 2차 전지 기술력이 압도적이다 라는 누군가가 내린 정의만 듣고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에코프로로 결정하면 되는 건지 뭐 그런 의심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선택한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떨주 몰팔로 사고 팔면서 저에게도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지금은 다 팔고 한 주도 없긴 한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시 LG화학이 넘버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LG 엔솔이 2차 전지 셀업체의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 모회사인 LG화학이 당연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LG화학에 양극재를 납품하는 것도 LG화학이고 뭐 그 외에 이런저런 부수적인 장점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은 에코프로랑은 다르죠. 뭔가 차분하게 흔들리지 않고 2022년 3월부터 꾸준히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LG화학입니다. 뭔가 꾸준하죠. 제가 한 달 전에 LG화학을 어깨 정도인 82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발목 정도로 온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면 좋은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뭐 차트는 이런 상황이고요. 업황을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유럽이나 중국보다는 미국을 봐야 한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이 표는 한국 배터리 3사의 대륙별 캐파인데 왼쪽이 2022년이고 당연히 아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오른쪽이 2025년인데 미국이
가장 많아지죠. 한마디로 미국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 파이는 다 같이 커지겠지만 아시아와 유럽의 비중은 쪼그라들고 미국만 4배 이상 폭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배터리 경쟁의 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수요 공급을 보여주는 건데 이미 유럽은 2023년에 수요를 공급이 다 따라잡았죠. 미국은 2025년까지도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고요. 결론은 미국에서 잘하는 회사를 고르면 된다. 이 팩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봐야 될 것은 누가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가. 이제 파란색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캐파를 보나 텍스 크레딧을 보나 2025년까지 압도적이죠. 여기서 텍스 크레딧은 세제 혜택입니다. 미국이 보조금 형식으로 제공해주는 IRA 법안에 기인을 하는 거죠. 이 표만 봐도 배터리 3사가 이제 경쟁 관계라고 보기 어렵죠. 독보적으로 LG 엔솔의 동무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고로 이 표를 작성한 기관은 KIS라고 한국 시종평가이고 뭐 어디에도 치우쳐지지 않은 관점인 거죠. 그럼 LG 엔솔에 납품을 하는 업체는 어디냐? 그러려면은 봐야 될 표는 바로 배터리 밸류체인입니다. 보시면은 LG 엔솔에 납품하는 양극재는 당연히 LG 화학,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햄 이렇게 3사입니다. 에코프로 BM은 SK온과 삼성 SDI 향 파트너고요. LG 엔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에코프로는 그냥 지주사일 뿐이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의 왕은 단연 LG 엔솔이다. 배터리 셀 업체가 한국 배터리 3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는 배터리 3사를 넘어서 그냥 미국 시장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 양극재를 봤을 때 누가 대장이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까지는 LG화학이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캐파 증설의 결과가 가시화가 되는 2026년부터는 역전이 되죠. 그렇게 2027년에는 에코프로 빔 홀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양극재 생산의 폭발이 2025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시점에 증설의 결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2027년에는 지금처럼 양극재의 수요가 지금과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양극재의 파워가 지금과 같을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에코프로 BM이 양극재의 왕으로 2027년에 등극할 예정이고 LG화학도 선방할 예정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체별 광물 현황도 볼 수가 있는데 왼쪽 3개는 배터리 3사인데 이 중에서 LG 엔솔이 가장 안정적으로 광물을 2030년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오른쪽 2개는 소재 업체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 M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물 확보에 한해서는 염호 인수에서부터 합작사 설립까지 포스코가 수직 계열화로 압도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도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염호 인수 같은 건 없고 장기 계약도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실제로 광물의 확보가 배터리 싸움 핵심이고 현재까지는 예산 소요량에서 크게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광물 확보 면에서 밀려나면은 굉장한 리스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셀 업체에서는 LG 엔솔이 가장 잘하고 있고 소재 업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잘하고 있다. 에코프로 BM은 앞으로 광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업황을 들여다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배터리 아저씨 빨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 바로 LFP 배터리 문제입니다. 이 표 한 장으로 설명이 끝나요. 빨간색이 LFP의 점유율입니다. 문제는 이 표가 미래가 아니라 과거라는 거예요. 2022년까지조차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3원계의 파이를 점점 가져오는 추세죠. 당연히 중국이 압도적이고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미래죠. 2023년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리를 해보면 LFP 배터리는 이제까지는 중국 시장 유지였으나 향후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의 성장이 예상이 되며 국내 배터리 셀 소재 업체들은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최근에 LFP 배터리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최근에 라는 점이죠. 뒤처졌다는 겁니다. 문제가 더 있는데 LFP 배터리는 3원계 대비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채산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가격은 싸고 만드는 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후발주자다 보니까 채산성 확보가 어렵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기술 제휴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 새로운 경쟁 상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LFP가 3원계의 경쟁 상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진짜 엄청난 문제인데 배터리 아저씨는 LFP 배터리를 대단히 무시하셨죠. LFP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 논리가 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안 싸다니까. 안 싸고 뭐
없거든요. 네. 말씀드렸듯이 진짜 LFP가 좋았으면 벌써 많이 보급이 됐을 텐데 보급 안 되잖아요. 배터리는 34개월 전에 다 수주받아서 움직이는 거라고. 네. 3, 4년 뒤에 나올 모델들의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가 저희가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3, 4년 뒤에 나오는 배터리 중에서 LFP를 쓰는 주요 모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엄연한 사실을 자꾸 이제 우기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과 비교해야 됩니다. 네, 배터리 아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고요.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에 LFP 배터리를 탑재하였고, 이어 폭스바겐, 벤츠, BMW 등의 독일 완성차 업체, 최근에는 포드, 스텔란티스, 기아차, 현대차 등 일부 모델에 대한 LFP 배터리 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와 관심도가 확연히 높아졌다. 향후 선진 시장에서 LFP 배터리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 이 다음이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LFP 배터리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국내 배터리 셀 소재 업체들도 최근에는 LFP 배터리를 병행 생산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하였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업체별로 LFP 개발 양산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다 계획이죠. LG는 26년부터 양산, 삼성 SDI는 생산 가능성을 언급, SK온이 그나마 시제품 전시를 했고요. 에코프로 BM은 2025년 양산 개시 목표, 포스코 퓨처엠은 진출 검토, 뭐 이런 식입니다. 결론은 늦었다라는 거죠. 빠르게 올라가는 점유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배터리 아저씨의 주장은 틀렸다. 배터리 아저씨의 주장이 맞으려면 이제 블룸버그가 틀려야 되는데, 블룸버그에서는 40%를 넘어서 50%에 육박할 걸로 점유율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블룸버그가 거짓말을 할 일은 없죠. 이런 LFP 배터리 관련 상황을 정확하게 짚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런던 고라니 님이십니다. 예전부터 이 LFP 배터리의 성장과 그 경쟁 구도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경고를 하셨었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일명 그 보급형 전기차로 불리는 모델 2에도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테슬라하고 협업 논의 중에 있다는 중국 CATL이 이 LFP 배터리에 있어서는 지금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완전히 시장을 지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CATL뿐만 아니라 중국 비아디 등등 거의 이제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 전체 시장 점유율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 배터리 만들고는 있는데 CATL이나 비아디 같은 중국 업체들에 비하면 많이 좀 늦었죠. 마지막으로 업체별로 이제 자금 확보 현황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금 조달 상황이 가장 좋습니다. LG 화학이라는 뒷배도 있고 상장도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LG 엔솔이 배터리 3사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당연히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LG 엔솔의 모회사이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양극재 납품 벤더이자 추가적으로 테슬라에도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고, LG 화학을 저의 탑픽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물론 LG 화학은 석유 화학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 막혀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이오나 친환경 소재 같은 성장성 높은 사업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LG 화학을 뽑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